안녕하세요. 일상을 재테크로 바꿔드리는 뿌띠리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자의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릇을 먼저 키워라,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돈을 벌기도 힘들고 모으기도 힘든데 그릇까지 키우라고 하면 되게 좀 막막하잖아요. 도대체 부자의 그릇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부자의 길을 열심히 걷다 보니까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하고 정말 좀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자의 그릇이 뭔지,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저는 부자의 그릇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좀 찾았어요. 보이실까요? 책 제목 자체가 부자의 그릇입니다. 이 책에는 돈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게 바로 부자의 그릇이구나 라고 했던 한 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부자들은 돈을 잃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이 늘지 않는 위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위험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것과는 반대로 돈이 늘지 않는 위험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좀 어렵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얘기야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돈이 늘지 않는 위험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돈을 잃는 위험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구나 라고요. 흔히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겠지만요. 이 부자의 그릇이, 돈그릇이 작은 분들은요, 굉장히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세요.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조금만 나면 바로바로 팔고 싶어 하시거든요. 당장 수익을 확정 짓지 않으면 이 수익이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한 5% 정도만 수익이 나도 냉큼 팔아버리고 다시 사시고, 또 5% 정도 수익이 나면 또 팔고 다시 사시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2016년도에 저희 아이들에게 200만 원씩을 각각 넣어주고요. 그 돈으로 엔비디아를 사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16년 이후로는 추가 매수도 전혀 없었고 당연히 팔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가지고 있고요. 2018년도와 2021년도쯤에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반토막이 아니라 그 아래로 더 내려갔었는데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여전히 추가 매수나 매도 없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지, 무섭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수익이 대략 6,000% 가까이 났거든요. 5,9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벌었으면 팔아도 되지 않느냐, 왜 팔지 않으시냐, 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역시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여기가 고점이면 돈을 잃게 되니까, 지금 벌어들인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저는 당시에 굉장히 소액으로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줬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200만 원이 반토막 났어도 100만 원이고 3분의 1 토막이 났어도 그래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면 지금 당장 수익 실현을 하는 게 급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성장할 가치가 충분히 더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직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소액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내 그릇의 크기를 알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 그릇의 크기가 딱 고만했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당시에 아이들에게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씩을 투자를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10억 부자가 됐을까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 100%, 20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아마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부자의 그릇의 크기는, 돈 그릇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당연히 다르고요. 단단함의 정도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이만큼만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와 단단함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걸 찾는 방법은 저는 역시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적당한 투자의 사이즈를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손실을 보실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이 너무 큰 돈을 투자해서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지게 되면 그러면 복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나의 그릇을 잘 모르겠다,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작게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이 내 그릇의 크기를 찾아가시는 과정이, 그 과정에서 손실을 극복해내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내야지만 돈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전재산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소액으로 시작하시고 아예 그것도 무서우시면 소수점 투자로 시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기업을 내 그릇의 크기에 맞게 잘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뭔가 특별한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도 그냥 두기만 해도 알아서 돈은 좀 불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어떤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처음에 입사할 때는 신입사원으로 보내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복리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리효과도 시간이 쌓여야만 그 복리효과가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성장할 시간을 주고 내 돈도 복리효과를 크게 누리려면 성장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당연히 오르고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나서 바로 빠질 수도 있고요. 투자를 하자마자 오를 수도 있겠죠. 그건 또 운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오르고 내림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않고 너무 흔들리지 않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여러분이 진득하게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결국 소액도 이렇게 거액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너무 떨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투자해 두셨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절약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일테크 또 꾸준히 하시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시면 여러분도 성장하시고 여러분의 돈도 같이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잃는 게 두려워서 난 안전하게 예적금만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적금만 한다? 그럼 사실 돈을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가는 예적금 이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요. 화폐 가치는 또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해 보이는 예적금이 알고 보면 우리에게 마이너스 수익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요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트테크 같은 그런 투자 상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품들은 대충 연에 10% 이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원금을 보장하면서 연에 10% 이상의 수익을 준다. 이러면 굉장히 혹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런 투자는 여러분의 그 그릇의 크기도 커지지 않습니다. 부자의 그릇은 결국 여러분이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 커지고 단단해지는 건데, 원금이 보장되고 뭐 조금 이자를 더 준다, 그런 상품에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의 그릇의 크기가 커질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그런 상품에 투자를 잘못하면 자칫해서 원금을 전체를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시는 게 필요해요. 내 돈으로 자산을 사는 게 투자잖아요. 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차라리 코인 이런 게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갖추시고 열심히 일을 해서 종잣돈 또 모으시고요. 작게라도 투자에 대한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세요. 주식 투자가 너무 무섭다, 돈 다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남이 사라는 거, 뭐 남들이 좋다는 거 이런 거 혹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회사를 사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미국 주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런 M7이라고 불리는 큰 회사들에 투자하면 원금을 다 날리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 회사도 망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물론 회사의 미래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당분간은 그럴 것 같지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혹해하시는 그런 고수익을 준다는 아트테크 뭐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고 더 빨리 망했으면 망했지 그런 큰 회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망할 것 같진 않거든요.
또 가끔 제가 삼성전자 갖고 계신 주주님들 만나서 여기에 왜 투자하셨는지 여쭤보면 우리나라 1등 회사 아니냐, 삼전은 망할 것 같지 않아서 투자를 했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성전자보다도 그 미국에 있는 빅테크 M7 기업이 훨씬 크거든요. 이 회사들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의 7배에서 8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투자들보다도 저는 이런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8월과 9월 장에서도 한번 크게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너무 빠지는 걸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원금을 회복하자마자 팔았어요 라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미국 주식으로도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만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없다, 누군가 같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려움의 순간들을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겨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린스 라이프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제린스 라이프 카페는요, 종잣돈 만들기부터 절약도 같이 하고 있고요. 소수점 투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좀 개별 종목까지 투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가진 주식을 전부 다 내던지지 않으실 수 있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게 제가 계속적으로 줌으로도 소통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도 굉장히 자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멘토가 필요하다 하면 오시면 좋고요. 또 거기에는 이미 여러분처럼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초보 투자자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분들은 제린스 라이프에 오시면 외롭지 않게 재테크를 외롭지 않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불려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 자체를 재테크로 바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생각부터 먼저 바꾸고, 나라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나라는 사람의 생활 자체를 바꿔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혼자 하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투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방법보다는 이 꾸준함으로 승부를 보는 게 바로 재테크입니다. 벌써 2024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저희 카페는 내년부터 3년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들어갔거든요. 나는 1억 만들기가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더 저희 카페에 오셔서 3년에 1억 만들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린스 라이프에 오시는 길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내 그릇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을 가지는 건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릇을 더 키우고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제린스 라이프에서 저와 함께 부자의 그릇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겠죠? 물론 종잣돈을 만들고 돈을 관리하고 절약하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틈틈이 여러분들께 같이 나눠드릴게요.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뼘 더 가까이 다가가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도 커지고 환절기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